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아이겐 레이어에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리스테이킹의 코인들이 요즘 성적표가 매우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또 오류가 일부 있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댓글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채널은 장기적 목표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서로의 정보에 따른 비대칭을 최대한 대칭적으로 가져가서 누구나 투자를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투자를 좀 더 올바르게 가져가는 게 저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보적 공유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게 봐주는 것보다 좋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요즘의 VC들도 리스테이킹에 관련 쪽에 과감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리스테이킹은 이더리움 메인 블록체인의 보안을 예치된 이더 토큰을 재사용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불리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대부분 이제 VC들의 동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드레센 호로비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총 투자 개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동일하게 VC들이 통상 가지고 있는 공통사항이 있었으니 대부분 솔라나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점은 여전히 VC가 갖고 있는 것을 거의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가져가도 50% 이상에 있는 확률을 좀 더 끄집어 올 수가 있고요. 대다수 VC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사항이 있는 코인들을 또 추려가지고 또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고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점을 잘 염두를 해 두시면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리스테이킹이 그만큼 핫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아이겐 레이어도 2년 만에 TVL이 1천억을 돌파할 만큼 상당히 인기도가 높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겐 레이어가 어떤 방식으로 일단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보게 되면요. 통상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레이어를 이렇게 총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거래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어느 시기에 이제 올려두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끝나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뿌리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 합의 메커니즘의 3단계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이더리움 신뢰 부분을 판매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더리움 신뢰도가 상당히 좋냐? 이 합의 메커니즘에 따른 측면은 물리적으로도 이더리움의 시총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많은 참여자, 검증자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신뢰 합의 메커니즘에서 가장 우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또 다른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 규모를 또 갖추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 합의 메커니즘을 갖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왜 이게 인기도가 좋은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기존의 이더리움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아이겐 레이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신뢰를 판매하는 합의 메커니즘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대행사들이 이제 이걸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 구입하는 대행사를 앞으로는 AVS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레이어의 HU 이제 데이터 검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리스테이킹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 형태에서 이제 여기에서도 스테이킹을 했는데 또 재스테이킹을 하면서 이제 이자 부분을 여기서도 받고 있었지만 또 다른 이제 부분에서 또 스테이킹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수익성이 더더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제 구매처 역할을 이제 해주는 그런 코인들이 요즘 많이 이제 대형 거래소에 최근에 이제 등장했던 이더파이가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렌조도 이제 최근에 좀 상장을 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코인들도 조금씩 이제 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서도 이제 아직은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이 파일을 누가 더 많이 땡겨 먹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살아남았던 코인들이 분명히 나머지 파일을 다 먹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이제 높게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득에 따른 움직임으로 재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쪽에 관련된 코인들이 요즘 잘 뜨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멘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 부분을 이제 지속성을 가져가서 수익률을 좀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 좀 보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뭐 멘틀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가 꼭 다 좋은 면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모든 면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다. 즉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이점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이겐 레이어에 따른 예치율이 높아진다는 건 컨트랙트 해킹, 그러니까 즉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을 해킹을 다양했을 때 당연히 이더리움의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것도 아이겐 레이어가 이제 풀어 나가야 할 뭐 그런 과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비슷한 형태에 따른 그런 프로젝트들도 뭐 솔라나에서도 뭐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도 분명히 비슷한 프로젝트를 또 같이 벤치마킹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더리움 기반으로 보는 것보다 다른 코인들에 따른 움직임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보시면 더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늦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비트코인 쪽의 레이어 애들 안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아이겐 레이어 같은 그런 코인들, 리스테이킹에 관련된 코인들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또 나중에 학습을 지금부터 잘해 두신다고 하면 비트코인 또 리스테이킹 나올 때도 충분히 이제 뭐 이렇게 색출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다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라고 보게 되면, 아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구매자 역할을 해주었던 그런 이런 코인들이 이제 중간에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매자들이 약간의 변심이나 문제점을 또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이더리움에 따른 문제점이 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이 그만큼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합의 메커니즘에 따른 이제 그만큼 매력도가 있는 반면에 앞으로 이렇게 플랫폼에 있는 확장성에 따른 여러 성장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보는 것보다 아무래도 다른 쪽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이런 진독적 과정은 여전히 그 다음
레이어 1에 있는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에이다나 이런 코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요즘 통상 보게 되면 뭐 솔라나 아발란체가 좀 대표적으로 시총이 좀 크고 요즘 많이 핫하니까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요즘은 이더리움하고 거의 유사하게 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동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계 기반 안에서도 민코인 같은 걸로 요즘 관심들을 많이 뜨겁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태계 기반도 거의 비스듬히하게 지금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던 배경도 다 이유가 있는 게 이더리움의 리스테이킹 비중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기반에 있는 코인들이 한 번 더 생태계 기반에 있는 코인들이 한 번 더 쉽게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측을 했던 걸 또 한 번 예측을 함으로써 약간의 보복은 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쭉쭉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좋았던 성장 구도를 또 보게 된다고 하면 비슷한 레이어 원들이 또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기억을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에서 이제 여전히 이더리움에 따른 측면도 있겠지만 아이겐레이어와 비슷한 그런 코인들을 이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비슷한 이런 구매자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이런 쪽에서에 따른 이런 관심도를 좀 더 키울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규 코인들의 이제 주요 특징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장이 좀 대부분 국내 거래소 기반에서 상장을 한다라는 건 거의 이제 막바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상장하고 나서는 한동안 좀 쉬어갑니다.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한 2달 정도 대충 빠르면 1달 반 정도를 좀 쉬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가닥이 되고 그 다음에 물량 나올 거라고 물량 좀 나와주고 하면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줍니다. 왜냐? 그리고 대부분 업비트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거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죠. 어차피 업비트가 주장하는 건 항상 이 형태에 있는 프로젝트가 항상 살아있냐, 유령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면밀히 잘 보고 난 뒤에 마지막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논란은 있지만 그런 점도 이제 좀 봐야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쪽에 있는 프로젝트는 거의 다 상장이 많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해외 거래소에서 비슷한 프로젝트 애들이 누가 먼저 다 장악을 할 거냐, 점유율을 장악을 할 거냐, 구매자 역할로 장악을 누가 더 힘을 많이 써서 장악을 할 것이냐에 따라 이제 선택적인 보기가 많이 있지만 그 보기를 또 추려가지고 잘 들어가 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테마 구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비슷한 테마군으로 그냥 잠깐 구매를 해놨다가 또 이제 비슷한 형태에 있는 뭐 이더파이나 뭐 이제 또 여기에 있는 코인들, 뭐 렌조나 뭐 등등 이런 코인들을 이제 테마적 관점으로 이제 같은 시청을 추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판매하는 형태로 가져가 보아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볼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요즘은 이제 민코인을 좀 많이 생태계를 좀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요즘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각량도 생각보다 썩 나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시간은 걸릴지언정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테마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테마 직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요. 항상 일주일 안에 그 테마가 어느 정도 살아 있으면 좀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건 상위 탑에 있는 애들 위주로 깔짝깔짝 사서 수익을 가져가는 건 이 안에서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 안에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상위 구도를 일주일
정도를 세팅을 해 두시고 이 안에 상에 있는 이 구도에서 찾으면 거기서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먹고 나오는 형태로 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RWA는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성은 있고요. 나머지 뭐 AI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핀이나 그 다음에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시 재매수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도도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딱 뚜렷하게 나오는 코인이 몇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런치패드를 좀 많이 했던 코인들을 좀 보게 되면 유독 이제 유동성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여전히 파급력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해외 거래소에서만 미리 사놓고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한 번 더 알려드릴 건데요. 그건 무엇이냐?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만약에 상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한 번은 펌핑이 한국 거래소에 일단 상장이 됐다라는 건 그래도 그렇게 먹튀할 만한 그런 코인은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김치 코인 대부분 상장을 잘 안 시키죠.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중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즌용이 이기 때문에 너무 장투용으로 가져가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중간중간마다 매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맞았고 그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내용 준비를 했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